극한에서 실제로는 미분과 무엇이 적분까지 원래는 극한이다. 오케이? 주의하겠지만 미적분 자체가 함수의 극한이야. 알고 보면. 자, 그럼 극한을 나타내는 기호 먼저 볼게. 정의. 자, 정의를 하기 전에 기호. 자, 우리가 기호를 쓸 때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게 두 가지 일단. 이 기호는 일단 극한은 이 무한이라는 이 기호는 상태다, 상태. 개념적으로. 값이 아니에요. 오케이? 이걸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부르는데 기호다. 무한대, 뭐 마이너스 무한대 우리가 있는데 이 무한 기호는 상태다. 어떤 상태?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뜻하는 기호다. 그러니까 값이 정해진 게 아니야. 끝없이 커지고 있어. 계속 무한히. 한없이. 오케이? 그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는 음수로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다. 끝이 없어. 그래서 값이 아니라고. 알겠어요? 무한은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라는 거 일단. 자, 그래서 무한은 배서 비교가 안 된다. 자, 무한대랑 예를 들어서 무한대의 2배. 뭐가 크다고 말할 수 있냐? 대서 비교가 안 됩니다. 오케이? 무엇이 크다 작다 할 수 없어요. 오케이? 당연히 무한대 빼기 1과 무한대 더하기 1은 대서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둘 다 상태이기 때문에 대서 비교가 되지 않는 값이다. 값이 아니라는 거 일단. 자, 그러면 우리가 극한을 나타내는 기호를 볼 건데, 자, 이게 극한 기호예요. 일단 자, 리미트 x가 화살표 a 쓰고 fx 이렇게 썼어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할 함수의 극한을 나타내는 기호다. 자, 그럼 이 기호의 의미 보자. 리미트는 한없이 어떤 상태로 오고 있다.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fx 함수 값은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다시 한번. 이 기호는 자, 화살표로 붙였지 지금. x가 일종의 방향이라 볼 수 있다. 이 기호는 리미트 붙이고 x가 a에 a 값이 된다는 말은 아니고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한없이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이 기호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상태일 때 그때 fx 거기에 fx 함수를 붙이면 함수 fx가 변수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fx는 값이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느냐 가까워지면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오케이? 그 값을 함수의 극한값이라 부른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수직선 볼까? x가 있지. x가 a라는 어떤 특정한 값이 있었다. 그럼 x가 a에 가까워지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느냐? 일반적으로? 아니죠. 두 가지가 있지.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질 수도 있지. 오케이? 뭐 이게 점이 움직인다고 생각해도 돼. x라는 점이 수직선 상에서 a에 가까워지는 방법은 왼쪽에서 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올 수도 있다. 곧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워질 때 방향이 x가 a보다 작은 값에서 a에 가까워지는 극한이 있을 거고 x가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나타내는 기호를 아까 뭐라 부르냐면 x가 a로 가는 극한은 a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올 때를 좌극한이라고 불러요. 함수의 극한에서 오른쪽에서 올 때를 우극한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기호도 좌극한을 나타내는 기호는 a보다 작은 값에서 a에 올 때는 리미트 x의 a에 뒤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기호의 약수입니다. 이렇게 a라는 값이 있는데 그 a 뒤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는 좌극한을 의미한다고. a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a보다 작은 값에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일 때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우극한은 당연히 좌극한이 마이너스면 우극한은 a 뒤에 플러스를 붙입니다.
이렇게 자극한과 우극한으로 구분 짓는다.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자극한 값만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극한값 전체를 물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은 기본적으로 리미트 x가 a로 가는 극한은 크게 두 방향이 있다. 반드시 무한대가 아닌 이상 x가 a의 플러스 극한 쉽게 생각하면 x가 a의 마이너스 극한 두 가지가 있고 두 값을 다 따져야 돼요. 원칙은 오케이? 위에 거를 우극한 아래 극한을 좌극한이라고 본다. 우리가 이제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처음에 극한 개념 잡을 때 좋은 문제 예시가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가는 x분의 1로 한번 보지. 오케이? 자, x분의 1은 유리함수죠. 유리함수. 일사분면과 성사분면에 그려지는 유리함수. 자, 이 유리함수에서 x가 0의 우극한이라는 것은 어쨌든 0보다 큰 값에서 0에 가까워진다. 그니? 자, 0보다 큰 값에서 0에 가까워져. 0의 우극한. 그때 함수, 유리함수 x분의 1은 어떠한 값으로 가까워질까? 실제로는 x가 0의 우극한 가면 x분의 1은 어떻게 될까? 한없이 y축 위로 올라가지. 한없이 커지는 상태입니다. 아니,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뭐라? 기호로 무한대치. 오케이. 그래서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가 있으면 x가 0의 우극한으로 가면 전체 값은 무한대로 간다.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자극한이면 리미트 x가 0의 자극한과는 x분의 1은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극한이면 0보다 작은 값 y축 기준으로 0 왼쪽에서 y축 왼쪽에서 0에 가까워진다. 이 방향으로 오는 게 0의 자극한이겠죠. 그러면 함수 값은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 값은 어떻게 될까요? x가 0의 자극한이면 y축 아래쪽으로 한없이 내려가지. 한없이 작아지는 값을 나타내는 기호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자, 그러면 반대로 x가 무한으로 간다. 한없이 커진다. 그때 x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유리함수 그래프에서 플러스 무한이다. 한없이 x가 커지면 x가 한없이 커지면 x분의 1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냐? 그 값이 0이 되는 건 아니지. x분의 1 값이 0이 될 수는 없어. 왜냐면 x축의 정근선이니까 유리함수는 0이 되진 않지만 x가 한없이 커지면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는 한없이 어디에?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x분의 1이라는 극한은 어디에? 0에 가까워지는 상태니까 그때 극한값은 0이라고 본다. 극한값 자체도 그게 특히 무한대로 들어가면 무한대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분의 1을 딱 값을 낼 수는 없어. 근데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의 x가 무한, 한없이 커지면 전체 유리함수 값은 한없이 0에 가까워지지. 그 가까워지는 상태 값을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본다고. 알겠어요? 오케이? x분의 1이 0이 되진 않지, 우리가. 함수값으로 보면. 근데 이건 이미 함수값으로 묻는 게 아니고 x가 한없이 커질 때 전체 유리식이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가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그 가까워지는 방향이 정해지면 그 값이 곧 함수의 극한값이에요. 오케이? 자, 마이너스 무한도 마찬가지입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때 x분의 1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x가 한없이 작아진다. 유리함수에서. 이것도 한없이 x축에 가까워지겠지. 정근선이 x축이니까. 그래서 이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 x분의 1도 0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극한, 특히 여기서 내가 예시로 든 거, 분모가 0 플러스고 분자가 양수인 상수값이면 그 극한은 무한대로 갑니다. 오케이? 형태가 주로 나오는 게 0 플러스 분의 1은 무한대라는 거,
또 0 마이너스 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거. 또 마찬가지로 무한대 분의 1꼴이나 마이너스 무한분의 1꼴은 전부 0이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그래서 얘를 이용하면 얘도 가능하겠지. 리미트 x가 2의 5곱한 거 할 때 x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떻게 될 거니? 유리함수 x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x가 2의 5곱한 거 할 때 전체 극한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지. 무한대냐 마이너스 무한대냐? 벌써 무한대일까? 유리함수. x가 2의 5칸 간다. 2 오른쪽에서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프가 하나씩 커지지. 그래서 x-2분의 1도 무한대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무한대는 일단은 값이 아니고 상태인데 흔히 나오는 극한의 형태가 무한분의 상수꼴, 마이너스 무한대든 플러스 무한대든 관계없어요.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일단 0이라는 거, 형태가. 그리고 0의 우칸분의 양수인 1은 무한대, 0의 사극한분의 양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 유리함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있어요. 자, 함수의 극한에서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함수의 극한에서 수렴과 발산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수렴은 뭐고 발산은 뭐냐? 일단 수렴 먼저. 어떤 극한이든 x가 a로 가는데 함수 fx가 이 값이 일정하면, 일정하단 말은 이 극한 값이 상수일 때, 오케이? 이 값이 일정하게 값이 정해지면, 뭐 상수는 뭐라 할까? k라고 하죠. 자, 이렇게 정해지면 이때 이 녀석은 뭐 x equal a에서 수렴한다고 말을 합니다. 극한 값이 존재할 때.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값이 일정하단 말은 함수의 극한은 반드시 좌극한과 극한을 둘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 값이 있고 수렴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반드시 같은 값이 돼야 돼요. 요 기호 안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극한 값이 존재하고 그래야지 수렴한다고 말을 한다고. 오케이? 요게 수렴입니다. 극한 값이 존재해서 수렴한다. 수렴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극한 값이 일정하다. 그 일정하다는 사실은 우극한과 좌극한이 동일한 값으로 간다는 걸 말을 합니다. 됐어요? 값이 상수이기 때문에 무한대는 수렴이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무한대는 발산이에요. x가 0으로 갈 때, 0의 우극한이나 0의 좌극한 갈 때 당연히 이 녀석은 수렴이 아니다. 이건 그냥 발산이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는 그냥 발산이라고 그 자체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수렴이 아니면 뭐냐? 수렴하지 않는 거는 다 발산이에요. 오케이? 수렴하지 않는 극한은 다 발산이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상수값이 아니면 일정한 값으로 갚지 않으면 이때는 전부 다 전부 발산이다. 무한대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가 다 포함해서 수렴하지 않으면 일정한 값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그때는 다 발산이에요. 수렴은 값이 딱 정해져야 돼. 정해지는 값은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은 값으로 정해져야 돼요. 오케이? 서로 다르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좌우극한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예시가 요거예요. 생각해보자. 리미트 x가 그래서 2의 우극한과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요즘은 가우스. 자, 가우스 x의 x가 2의 우극한과 할 때의 값은 얼마일까?
x가 2의 우칸이 하나면 x값이 한없이 2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2보다 큰 값에서 2에 가까워지는 상태지.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x값이 예를 들어서 x값이 2.000000 한없이 2에 가까워진다. 2보다 큰 값에서 2의 우칸이니까 이 가우스 값은 얼마일까? 값은 얼마일까? 2겠죠. 가우스의 정의가 뭐였더라?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니까. 어쨌든 2. 한없이 0.000000 뒤에 0.0이 붙는 값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값은 2지. 믿으니? 자, 근데 비교해보자. 자, 리미트 x가 2의 자극한 갈대의 가우스 x는 얘는 어떻게 될까? 2의 자극한이면 어쨌든 2보다는 작은 값이야. 2보다 작은 값에서 2에 한없이 가까워진 상태라고. 그럼 가우스 안에 1.9999999 한없이 9가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상태가. 그럼 이 값은 뭘까요? 어차피 이 값은 2는 아니야. 2는 아니야. 그렇죠? 1. 얼마니까 가우스 값은 1이라. 알겠어요? 자극한과 우칸이 가장 다른 대표적인 예시가 가우스 x다. 정수를 기준으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렴 발산이 무엇인지 여기서는 일단 자극한과 우칸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돼요. 무한대 기호가 그리고 의미가 뭔지. 무한대는 값이 아니라는 거. 상태라는 거. 자, 그래서 수렴 발산이 무엇인지 지금 했고 예시를 볼까요?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을 보상하라고 되어 있는 대표 예제 1번이 지금 16페이지인데 너희가 이걸 뭐 그래프로 그려서 하긴 힘들고 우리가 형태를 보고 결정해보자. 자, 대표 예제 1번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건 그나마 3번이랑 4번밖에 없다. 나머지는 너희가 지금 못 그린다. 자, 그런데 그럼 값으로 볼게요. 자, x가 1에 한없이 마이너스. 자, x가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x 플러스 1분의 x제곱 3x 플러스 2라는 녀석이 있다. 그럼 쉽게 볼게.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자극한 우극한을 따로 봤을 때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우극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제곱 3x 플러스 2 x가 마이너스 1에 자극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제곱 3x 플러스 2다. 자, 이게 뒤에 함수의 극한값 분류하는 데서 또 나오긴 하는데 자, 이게 만약에 함수면 우리가 함수를 fx라고 해보자. 이거를 자, 이 녀석은 f-1 값은 얼마냐? 함수가 f-1 마이너스를 빡 집어넣으면 없죠? 그렇지? 마이너스 1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실수값은 언제든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f-1은 없어요. 그럼 여기서 극한은 그러면 극한값도 없냐? 아니죠. 그렇지? x가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예요. 그러면 분자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보면 x가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지만 약분하면 x 플러스 2라는 1차식은 남아있지. 그럼 이 극한값은 1로 존재한다. 함수값은 없지만 이 전체 식을 하나의 함수로 보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없다. 하지만 극한값이 있는 거예요. 한없이 가까워질 때 x가 마이너스 1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 fx를 거기에 그림도 나와 있지만 이 fx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면 정석은 어떻게 그리냐?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대의 값은 없지만 그때의 극한값은 있는 형태로 그릴 수 있다. 이 녀석을 그래프로 표현하시오 한다면 마이너스 1대의 값은 없지. 그럼 마이너스 1대는 비어있어야 돼. 비어있고 나머지 구간들은 1차 함수인 x 플러스 2 값을 따라가면 되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다면 직선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대의 값은 없고 그래프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대만 값이 없으니까 뚫어놓는다.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함수의 극한을 풀 건데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든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든 둘 다 극한값은 1이 될 수 있다. 오케이. 뒤에 연속이라는 단어는 가서 다시 하겠지만 우극한, 좌극한이 어쨌든 같은 값으로 가면 이거는 수렴이라고. 알겠어요? 함수값은 없어. F-1이라는 함수값은 없지만 극한값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를 한번 보자. 두 번째도 그림을 그려놨는데 너희가 이거 그래프 그리라는 거는 좀 오바고 아까 말했던 0분의 1꼴을 볼 거예요. 얘는 x가 3으로 간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을 볼 건데 이때 x가 3의 우극한, 3의 좌극한 둘 다 보면 자, x가 3의 우극한 갈 때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으로 가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분모 0이다. 그러면 이 녀석은 0 플러스로 가는 값이다. 이해되니? 0 플러스? 어쨌든 제곱이란 말이야. 제곱이니까. 두 번째, 리미트 x가 3의 좌극한 갈 때 x 마이너스 3의 제곱도 x가 3의 좌극한이라서 3보다 작은 값이긴 하지만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얘도 0 플러스죠. 둘 다 0 플러스다. 이게 1차식 x 마이너스 3이었으면 다를 건데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기 때문에 둘 다 0 플러스로 볼 수 있겠지. 제곱을 하게 되면 x가 3의 좌극한이면 x 마이너스 3은 음수가 맞아요. 그렇지? 하지만 제곱을 하면 전체 값은 양수가 맞죠. 그 중에서도 0으로 가는 양수값이다. 전체는 뭐냐? 마이너스 붙인 분모 0 플러스 분의 1이지. 기호 그냥 기호로 먹을 거야. 값에. 이 값은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 0 플러스 분의 1은 뭐였더라 아까? 분모가 0 플러스로 간다. 분의 1은 무한대였죠.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다. 오케이. 전체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 거는 발산이겠지.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함수. 자,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3-x분의 1을 보세요. 얘는 이제 그래프 그려서 해도 되고 이제 아니면 아까 말했던 무한분의 1이 0인 걸 생각해도 되고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 점근선은 x축, y축과 y꼴 3이 점근선이지. 부호가 음수니까 이렇게 마주보는 형태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왼쪽 2개, 왼쪽 아래쪽. 자, 이 형태에서 x가 무한으로 간다. x가 한없이 커진다. x값이 한없이 커진다. 전체 유리함수 값은 어디에? 점근선인 3에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이 녀석은 수렴합니다. 3으로. 아니면 아까 말했던 극한의 형태. 전체 극한의 형태만 보자. 실제로는 나중에는 그래프 일일이 다 그리지는 않을 거고 극한의 형태만 볼 건데 3 빼기 무한대분의 1이죠. 아니 무한분의 1은 뭐가 된다? 무한분의 1은 0이었어요. 이해되니? 어떤 형태든 무한대분의 1은 0이다. 3 빼기 0으로 가니까 전체 값은 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돼요. 오케이. 나중에 되면 네 번째는 우리 무리함수니까 무리함수 한번 그려볼까 다시. 자,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 무한대입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 루트 1 빼기 3x. 자, 무리함수 그려보자. 루트 1 마이너스 3x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항상 시작점 3분의 1,0 시작. 그리고 정의역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리함수가 그려지겠죠. 그 무리함수에서 x가
한없이 작아진다.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한없이 작아진다. 전체 무리함수 값은 이 녀석은 한없이 커지죠. 그러니 전체는 무한대로 발산이다. 네 번째는 제 기본적인 형태들이다. 극한.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우극한과 자극한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이 함수의 극한 파트여서 핵심은 저기 어디에 있냐면 바이블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 합성 함수의 극한. 바이블 플러스가 20페이지예요. 자, 그냥 기본적인 함수의 극한은 하면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하는 건데 이 합성 함수의 극한이 문제예요. 자, 합성함수 극한은 잘 보자. 뒤에 연속에서도 마찬가지고 합성함수 극한이 함수 극한에서는 결국 핵심이다. 자, 우리가 그냥 단일 함수가 아니고 함수가 합동되어 있을 때, 자 리미트 x가 a로 가는 f 합성 gx의 극한 전체 극한 값을 따져야 될 때, 자 우리가 합성함수는 뭐냐? 합성함수는 말 그대로 이제 합성함수의 제일 기본적인 의미부터 보자. f 합성 gx면 말 그대로 gx의 함수 y 꼴 gx의 치역이 무엇이 되는 거냐? f 함수의 정역이 되는 거지. 그게 합성함수였어요. gx의 치역이 어떻게 보면 y 꼴 fx의 정의역일 때다. 그때 최종적인 이 함수 값을 구하는 게 합성함수 값이지. 그렇죠? 자, 그러면 극한도 마찬가지라고. 극한도 뭐 x가 특정한 자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 f 합성 gx 극한 값을 따질 때 중요한 거는 gx가 지금 f 안에 들어있긴 한데 gx의 x가 a로 갈 때의 gx의 무엇이? 치역이면 뭐? y값. 그니 gx의 뭐 함수값인 gx의 y값. 치역. gx의 치역이 어떠한 극한으로 가느냐. 그거를 다시 f 함수에 넣었을 때 전체 극한값이 결정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분류를 해볼게. 자, gx가 있다. gx가 a, b가 있어요. 이게 gx야. 자, 그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합성 gx를 따지시오. 라고 했을 때, 자, 그래프가 이와 같아. 곧 a, b를 fx 함수가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형태일 때, 그때 극한을 분류해볼게. 자,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 가는 f 합성 gx는 gx 함수값을 치역값 y라고 해볼게요. 자, gx 함수값을 y라고 하면 전체의 극한은 리미트 일종의 치환이다. y가 어떠한 값으로 가는 fy로 봐야 될까? 자, 치역 y값이 f의 정역이 된다는 거 있어요. 자, a, b다. 그러면 a의 우극한이면 어쨌든 a보다 큰 값에서 오는 거지. 자, 그럼 도착하는 값은 당연히 b가 맞아. 근데 y 꼴 b 입장에서 보면 y 꼴 b가 어딨냐? y 꼴 b가 여기 있죠. 가로선. 자, y값 b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a의 우극한일 때는 gx 함수 값은 b에 도착하긴 하는데 b보다 큰 값에서 b에 도착하지. 오케이? y값 기준이다. 자, a의 우극한일 때 a의 우극한이면 gx 함수 값은 b 값이 맞는데 그거를 다시 f 함수에 넣어야 된단 말이야. 한 번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한 나온 값을 한 번 더 또 극한을 따져서 f에 한 번 더 넣는 거야. 합성이니까 말 그대로. 두 번 구해야 돼. 근데 그 두 번 가는데 두 번 가는 기준이 뭐다? 치역인 y 값이라. 자, a의 우극한이면
y 꼴 b보다 어쨌든 큰 값에서 오지. 큰 값에서 오는 거는 우극한이겠죠. 만약에 이 그래프라면 이 형태에서 f 합성 gx의 우극한은 b의 우극한 fy로 봐야 된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리미트 x가 a에 저극한 이 경우에 f 합성 gx였다. 저극한이면 a보다 작은 값을 쓰는 거다. 자, 그러면 치역인 gx 값을 우리가 y라고 바꿔서 보면 얘는 리미트 y가 b의 자극한가는 fy로 봐야 되겠죠. y 값을 기준으로 y보다 작은 값에서 오는 건지 y보다 큰 값에서 오는 건지를 합성하면서 극한에서는 따져야 된다. 치역인 y 값이 기준이 있다. 있어요? 예시로 또 다른 거 들어볼게. 반대로 만약에 g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a, b였다. 자,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면 우극한과 자극한일 때, 자, a의 우극한은 a보다 큰 값에서 온다. 자, a의 저극한은 a보다 작은 값에서 옵니다. 그때 합성함수 극한. 이 경우에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가는 f 합성 gx는 gx를 y라고 보면 y는 어떠한 값으로 가는 극한으로 봐야 됩니까? b로 가긴 가지. 네, 우극한일 때 b에 도착하긴 하는데 b보다 큰 값에서 오는 거냐 b보다 작은 값에서 오는 거냐. 여기가 b야. 기준, 여기 이게 y꼴 기준선, y꼴 b 기준선이야. a의 우극한일 때 b보다 큰 값에서 오는 극하니까 작은 값에서 오는 극하니까 작은 값이죠. y값 기준으로 오케이? x, a 우극한을 보는 게 아니고 y꼴 b를 기준으로 b보다 어쨌든 작은 값에서 b에 도착하지. y값이. 그래서 b의 자극한 fy로 봐야 됩니다. 얘는. 우극한일 때도, 자극한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래프에서 리미트 x가 a의 자극한 f 합성 gx라면 gx를 또 y라고 보자. 자극한일 때는 b보다 큰 값에서 b에 오고 있지. 그래프 형태가 b를 기준으로 큰 값에서 온다. 그래서 이 경우는 리미트 y가 b에 자극한 fy로 합성한 그래프를 판단한다. 처음엔 되게 헷갈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예시 합성한 그래프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할 건데, 자, 이렇게 있다 치자, 만약에. 자, 이게 fx다. 아니, 이게 gx다. 꼭지점이 a, b였다. 자, 그때 이거를 합성해서 넣었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합성 gx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우극한 저극한 나눠볼까? 점이니까. 자,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 갈 때 f 합성 gx는 gx를 y라고 했을 때 리미트 y가 어떠한 값으로 가는 fy로 봐야 될까? 자, b는 b다. 그렇지? 우극한이면 전체 함수 값이 우극한이면 b에 도착하긴 하죠. 그렇지? 자, 그러면 b의 우극한으로 봐야 되냐? b의 자극한으로 봐야 되냐? a의 우극한일 때. 우극한, 자극한? 우자. 세워요. 우자. 우냐자냐. b보다 큰 값에서 오니 b보다 작은 값에서 오니 지금. y꼴 b를 기준으로. 큰 값에서 오는 거냐? 작은 값에서 오는 거냐? 큰 값이요. 큰 값이지. 큰 값이면 우극한이라고. 큰 쪽에서 오면 우극한입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a의 자극한일 때는 그때 f 합성 gx는
A에 자극한. 얘도 보면 gx를 y라고 했을 때 얘는 리미트 y가 b의 우극한으로 봐야 될까요? 자극한으로 봐야 될까요? 큰지 작은지만 판단해. 자극한일 때도 어쨌든 b보다 큰 것 같아서 오지. 오케이? 얘도 우극한이에요, 둘 다. 이 경우는 둘 다 우극한이야. 오케이? 됐어요? y값, 특정한 y값에 도착하는데 그 값을 기준으로 큰 값에서 오는 건지 작은 값에서 오는 건지 그것만 판단하면 된다. 오케이? 그래프의 개혁에서 이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A의 우극한이든 A의 자극한이든 합성함수의 극한에서는 동일하게 B의 우극한이라고. 둘 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제 합성함수 극한을 빠르게 판단할 때 쉽게 우극한, 자극한을 합성함수에 우리가 넣을 때 결국에는 일종의 약간 간단한 치환 형태로 y 값이 우극한인지 자극한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자, 판단할 때 우극한이든 자극한이든 위에서 그래프의 개형이 우리가 판단하는 극한에서 위에서 온다. y 꼴 b 특정한 b 값을 기준으로 위에서 오면 우극한이라고. 합성해서 합성함수 극한으로 넣었을 때 아래에서 오면 자극한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y 꼴 b라는 딱 기준선을 기준으로 위인지 아래인지만 판단하면 돼요. 알겠니? 빠르게 판단할 때. 이거는 둘 다 위에 자극한, 우극한 모두 위에서 오니까 결론은 B의 우극한이 된 거라고. A의 우극한일 때 위에서 오니까 B의 우극한. 아래에서 오고 있으니까 B의 자극한이 되는 거고. 얘는 A의 우극한일 때는 아래에서 오지. 아래에서 오니까 B에 넣었을 때 B의 자극한이 되는 거야. A의 자극한일 때는 B보다 큰 값 위에서 오지. 위에서 오니까 자극한이 되는 거고. 알았어요? 오케이.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이런 그래프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야. 자, A, B, C가 있다. 이게 GX다.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자, 그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 합성 GX 합성함수 극한을 판단하시오. 라면 일단 쉬운 거 먼저. 자,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 갈 때 F 합성 GX를 판단하시오. A의 우극한 C에 도착하지? 그치? 그러면 C는 C인데 리미트 C가 어떠한 값으로 가면 C의 우극한이냐 자극한이냐? 리미트 Y로 바꾸자. C, FY로 봅시다. GX 전체를 Y라고 했을 때 C의 우극한으로 봐야 될까? C의 자극한으로 봐야 될까? 그치. 위에서 옵니다. 그래프 개형 봐라. A와 한없이 가까워지는 형태가 A, 어쨌든 C보다 큰 값에서 C에 가까워지지. 위에서 온단 말이야. 그러면 C의 우극한으로 봅시다.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A의 자극한 F 합성 GX는 얘는 A보다 작은 값, 어쨌든 A 왼쪽에서 온다. A의 자극한은 우극한이냐 자극한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치? 얘는 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서 오는 것도 아니지. 상수함수야. 그치? X가 A보다 작을 때는 상수함수 B지.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원래 B였어. A의 자극한은 원래 B였어. 그냥 B야. 변하지 않고. 그치? B보다 작은 값이나 큰 값에서 오는 게 아니지. 원래 B였어. 그냥 상수함수. 이 경우는 뭐다? 극한이 아니고 그냥 B. FB. 끝. fx 함수에 그냥 B를 딱 대입한 값이라고 그냥. 알겠어요? 그래서 합성함수 극한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합성해서 이제 집어넣는 합성해서 들어가는 이 gx의 개형을 봤을 때 우리가 따지려는 극한이 그래프의 개형이 특정한 y꼴 b를 기준으로 위에서 접근하면 우극한이라고 아래에서 접근하면 저극한이라고 평평하게 오면 평행선으로 오면
이건 함수값이다. 그냥 대입한 값. 극한이 아니고. 변해서 오는 값이 아니고 그냥 그 값을 상수함수를 대입한 값이다. 알겠어요? 요것만 확실히 기억하면 확정함수 극한은 그렇게 그렇게 복잡할 건 없어요. 이 개념만 알면. 여기니? 잠시만 다시 할 거예요. 잠깐. 오늘 맛보기만 한 거고. 자, 숙제는 요 프린트도 숙제다. 요거 내신 중상, 최상이라고 준 거. 요거 나머지도 풀어오는 게 숙제예요. 알겠지? 얘들아, 요것도 숙제라고. 내가 풀어줄게. 일단 해보라고. 이게 얘네들은 진짜 100점 방지, 거의 100점 방지용으로 만든 문제들이라서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해보세요. 고생이는 한 번도 잠깐만. 고생이 한 단어 더 하면 너무 많을 건데. 아닌가? 분발은 다 하면 8번. 그렇게 많진 않구나. 근데 나머지 정렬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일단 78번부터 161번까지 하자, 그러면. 78번부터 161번까지. 그리고 쌤이랑 연락처. 단톡방에 초대할게. 만 hun치 유치 멸치. 그러니까 초대할 거고 그 수업 내용은 다 로컬에서 카페에 올리거든. 카페도 초대할게. 있지? 네이버 계정 있지? 네이버 계정 있니? 네이버 있어요? 네이버? 없어? 없는 것 같은데? 만들어야 되지. 만들어. 초대할 테니까. 같이 입시다. 안녕. 안녕. 어떻게 하면 풀려? 아니, 잘못 같은 이제 다 대입을 한다면 대입하면 안 되지. 대입하면 대입해서 언제 연립 적으냐. 대입하는 건 아니고 일단 인수 정리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P1이 0이고 P0이 0이지. 그러면 인수분해법을 만들까? PX가 A에 XX-1이지. 예를 들어서 P1이 0이고 P0이 0이고 그 다음에 P4가 3이라고. 그 다음은 4 넣어서 A만 찾으면 되지. 이제 찾고 그럼 이걸 찾으면 A 찾으면 그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그러면 PX가 여기서 그럼 나올 수 있는 PX는 싹 다 구하는 거야. 다 구한 PX를 곱한 것을 PX라고 하는 거야. PX가 여기가 최소 한 4개 이상 나올 거란 말이야. 얘네들은 싹 다 곱한 게 QX야. PX가 안 되는 경우는 안 되는 경우 다 구해봐야지. 그러니까 P1 사면 예를 들어서 PX가 AX-1, X-4지. 일단 P0이 3이다. P0이 3이니까 4A가 3이지. A는 4분의 4. 그래서 웬만한 경우는 다 될 수 있다고. P0과 P4, 예를 들어서 이때 보자. P0과 P4가 3이면 PX는 이렇게 만들게. AX, X-4에 더하기 3으로 보자. 그러면 P1이 0이지. P1이 0이니까 P1이 되려면 P1은 마이너스 3A 더하기 3이 0이다. A는 1이다. 다 돼. 얘네들 다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하면 A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나머지. 이게 뭐 언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안 되는 경우는 없어.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다 구해봤는데 얘네들이 다 다른 px냐? 그건 아닐 수 있다. 같은 네. px인데 겹치는 게 있을 수 있다. 그거 이제 그냥. 그거는 하나로 보는 거야. 알겠습니다. 나머지 정리가 잘 안 되니? 이거 그냥, 잘 몰라요. 이거 너무 오랜만에 쓰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